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시장 안에서 주요 이슈들,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그런 내용들 점검하면서 투자 전략까지 좀 이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모신 분은요, 배태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변호사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이 워낙 지지부진하다 그쵸. 보니까 네. 주제를 선정하기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네. 어느 쪽을 저희가 주제로 잡아야 시청자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시원하게 참 네. 어렵긴 합니다. 솔직하게 네. 해가지고 해보면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났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일단은 뭔가 우리가 그래도 많이 올랐던 좀 그런 희망적인 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런 데들이 3분기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가지고 뭐 전년 대비 뭐 매출은 13%, 뭐 영업이익은 뭐 25% 이상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애저로 해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힘을 많이 주지만 결국 생각해 보면 이 OS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1990년대, 2000년대 윈도우즈인 네. 거잖아요. 결국 이 윈도우즈로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반면 지금 뭔가 오늘 좀 더 이제 저희가 주제를 잡으려고 하는 이제 전기차나 네. 이런 쪽들은 좀 아쉬운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갖고 지금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에 매출액이 233억 달러, 주당 수익이 0.66달러인데 이게 시장 기대치보다 2.9%, 각 10.2% 밑도는 수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원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악영향, 안 좋은 지금 사이클을 돌고 있는데 결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있고 또 이제 고금리 로 인해서 지금 차량의 그런 리스 비용, 그 금융 비용이 상승하고 연구개발비가 올라가면서 이제 차량 가격은 또 낮춰야 되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하락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금 이걸 어떻게 빠져나오지? 그러니까 이거의 터닝 포인트가 뭐지? 약간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저희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 전기차 시장 뭐 업황 둔화 이야기도 있고요. 무엇이 이렇게 업황을 둔화시키는지도 요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안에서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게 경기 둔화 그리고 고금리라는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네네. 결국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지 뭐 동결할지 낮추지는 않겠죠. 그런 그쵸, 전망은 그쵸. 잘 없긴 한데 네네. 변호사님이 보시는 전망은 좀 어땠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게 10년 만기 그 금리채가 5%를 돌파하는 맞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 앞단으로 조금 가보면 그럼 제롬 파월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9일에 연설을 하면서 아직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고 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성장세를 좀 낮추겠다, 둔화시키겠다라는 게 영향을 줬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나오는 금리 전망들은 썩 좋진 않은데 올 초로 시계를 돌려보면 올 초에는 하반기에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도 적진 않았었어요. 올해 한 맞아요. 1월, 2월, 3월 그때는 했었는데, 근데 지금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지 않고 또 미국이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막 셧다운을 뭐 공화당과 민주당이 셧다운을 하나마나 이제 이런 네.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레리 핑크, 블랙락 CEO라든지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최고 경영자들이 금리가 더 뭐 6% 이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 섞인 전망들을 하면서 이게 계속 시장에 좀 시그널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 이렇게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계속 충격이 이어지는 그쵸. 건데 올해도 이미 FOMC 회의가 2번이나 남아 있잖아요. 네네. 언제까지 좀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시장이 좀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지금 막 5.5% 이러고 있는데 이 코로나 마지막으로 돌아간 2021년 1월에 0.25입니다. 네. 지금 상상도 안 되죠. 0.25에서 5.5.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그쵸. 뭐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뭐 원자재, 원유, 물류 이런 각종 가격들이 인상인데, 근데 사실은 올해 하반기 이날을 생각했던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잡히고 나가면 이제 미국 이제 대선, 네. 내년에 이제 미국 11월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보통 그때는 경기 부양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또 새로운 전쟁이 나면서 여기가 중동이잖아요. 네. 지금 여기 뭐 3주밖에 안 됐지만 이미 많은 사상자들이 있고, 이 중동에서 이런 중재들이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이게 또 중동이 그 원유와 수에즈 운하 각종 막 이런 것들을 끼고 있으면서 이런 지금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원유 가격 인상폭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높진 않은데 결국 전쟁이 장기화되고 원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가스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스는 이제 휘발유인데요.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차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정말 우리 못지않게 가스 연결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유 가격 불안이 오면 사실 그걸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이제 주식 투자, 뭐 우리 투자를 할 때도 미국 금리와 관련된 우리 종목들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테슬라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볼까요? 결국 저희가 전기차 시장의 부진, 이게 또 경기와의 연관성, 금리까지 짚어본 건데 테슬라가 결국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이면서 충격을 줬었고 그 이후에 그렇다 할 회복을 잘 보이지는 못했어요. 그중 하나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연결해서 이 부진을 보기도 하던데 이 부분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런 뭔가 발언이라든지 막 그런 연설들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신규 시장에 처음 들어가는 예를 들면 네. 스페이스X다 이제 이런 거를 할 때와 그다음 어쨌든 자동차 시장이라는데 전기차로 들어가는 테슬라를 할 때 가격 전략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존 시장의 후발주자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계속 말하는 거는 자기는 정말 가격 경쟁력을 확실하게 우위를 잡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원가 경쟁력 가격 경쟁력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 배터리를 굉장히 중국산 비율이 높은 편이고 또 그리고 이제 중국산 그러다 보니 뭐 배터리 업체들 결국 나중에는 중국산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을 거의 지금 엄청나게 속도로 따라오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사실 이 공급망 재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중국 투자를 늘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이제 내부적인 얘기도 나오는 거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테슬라의 또 매출이 상당 부분 중국이긴 하지만 결국 미국 정부랑 계속 엇박자가 나는 데다가 지금 중국 로컬 업체들이 중국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고,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 얘기가 좀 나오는데, 왜냐하면 테슬라 미국에서 팔리는 테슬라 가격이 예를 들어 뭐 4만에서 6만 달러다라고 하면 이게 중국에서는 절대 팔릴 수 없는 가격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5%에서 10%를 먹을 수가 없고 네. 결국 중국의 뭐 BYD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가격을 안 맞추니까 이 계속 그러니까 중국을 되게 뭔가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와 이 현재 지금 상황의 엇박자가 지금 심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흑연이라든지 각종 히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수시로 던지니까 이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이게 결국에는 테슬라가 언제까지 중국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럼 언제까지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오는 물량이 정말 이 레이타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조금 최근에 진짜로 아까 저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참 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고민이 깊어지죠. 그렇죠. 지금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이 2차 전지 쪽으로 가도 되게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가장 대장주 에코프로가 한때 150만 원인데 지금 60만 원대. 맞아요. 까지 지금 내려왔고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사실 이런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다 지금 방향이 비슷해요. 예, 방향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뭐 지금 이 중에 그래도 대표주 중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과 주가가 이번에 굉장히 좀 불일치했거든요. 맞아요. 예, 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3분기 영업 실적 뭐 연결 기준이긴 하지만 매출이 8조 2,235억 원, 영업이익이 7,312억이어서 이게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5%, 영업이익은 40% 이상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어쨌든 최대치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지금 수주 잔고액도 뭐 400조, 500조, 600조 점점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제 수주 잔고액이라는 게 안정적 이제 그런 뭔가 생산 매출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성장세가 유지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전기차 시장에 간다라고 하면 가기는 가는데 이 지금 주변 환경에 대한 우려가 결국 주가를 그런 뭔가 실적을 이기는 이제 그런 흐름이 돼버린 거죠. 결국 우리나라 2차 전지나 배터리 이 주가도 자동차에 대한 이 구매 심리 위축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 이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크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시장이 되게 성숙 시장인 거잖아요. 이미 뭐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자동차는 다 있는 거고 그렇죠. 결국 교체 주기와 교체 수요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게 보통은 이런 것들은 물가 상승, 금리 결국 나의 소비 심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네. 보통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교체 시장의 경우에는 뭐 물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사지. 나 다음에 뭐 돈도 없는데 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그러면서 좀 재밌었던 게 지금 중고차, 중고차 시장입니다. 그래갖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중고차 시장에 맞아요. 본격 뛰어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인증을 해주고 이거에 대한 뭔가 클렌징을 해줘서 더 좋은 중고차를 공급해주겠다.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미 중고차 시장이 연 30에서 40조, 오. 네, 연 거래량이 360에서 380만 대. 네. 최근 한 10년간 보더라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성차든 중고차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낮게 사고 또 시장에 정보가 많아진다. 그쵸, 인증 그쵸. 정보가 많아지니까 좋기는 한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완성차를 만드는 뭐 그냥 가솔린차든 전기차든 이런 데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대체되는 수요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중고차 시장의 그런 방향이라는 것들 대기업 이런 걸 시작했다라는 게
조금 시장에는 좀 부정적 심리가 미쳐질 수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결국 전기차 전환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그럼 좀 시장 반응은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차로 언젠가 간다라는 거는 사실 바꾸기 어려운 흐름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된다. 뭐 아리백 같은 것도 그렇고 뭐 2050, 뭐 2030 각종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래서 내연기관을 줄이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서구권이나 미국은 전기차로 가는 속도는 확실히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영국이 완전한 전기차 전환 시점을 2030에서 2035년 5년을 연기하겠다. 라고 하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EU 국가들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시장 리포트들이 비슷한 게 우리가 전기차를 너무 갑작스럽게 추진했을 때는 아직 뭐 독일에 있는 뭐 벤츠라든지 뭐 이런 뭐 아우디 이런 회사들이 아직 시장에서 그게 안 되는데 그럼 중국산한테 시장을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데 이게 좀 최근에 재밌었던 게 그런 모터쇼를 한번 했었는데 이 모터쇼를 했는데 거의 전기차 시장을 완전 중국 BYD나 이런 데를 장악을 하면서 막 타이어를 막 사륜을 막 따로따로 돌리는 네. 막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전미 자동차 노조가 막 일자리 감소 우려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GM이나 포드 등 업체들 상대로 파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대체적인 걸 달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전환 비용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미 이 시장은 저희는 이제 테슬라를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시장 리포트들을 보면 오히려 이제는 중국을 뭐 한국, 일본, 미국, 독일이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니냐는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럼 이 시장의 전환을 언제쯤 하면서 그래도 네. 우리 자국 업체들이 살아날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업체들로 다시 돌아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럼 중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에 좀 더 저가 전기차 시장으로 잡고 있고 테슬라는 이미 그래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휴대폰하고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브랜드와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더 시장을 잠식당하기 전에 빨리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뭔가 국가 차원이든 기업이든 아니면 정말 이런 정말 소재주까지 같이 노력을 해서 이걸 뭔가 막아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수 있다. 전기차 시장의 부진 속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현 주소는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배태준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